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북 스톡홀름 실무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 봅니다. 바로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나라 인민공화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의 지금 법무장관이라고 불리는 조국을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에 북한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인지 협력안보연구원장 이인배 박사님이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 국방장관 그동안 욕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욕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특정 법무장관을 북한이 지키려 한다? 이거 네.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앞서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조국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헌법을 쥐고 흔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외교 안보적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연방제 통일에 관한 디자이너가 일단 조국이다, 이런 그 학자들의 의심이 대단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들도 대단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북한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외교안보 학자라서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해오다가 요즘도 도대체 북한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 좀 궁금해서 쭉 팔로우업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재미난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국 장관을 열심히 지금 그 후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0월 8일 날 우리 민족끼리를 보니까 사실은 10월 3일 날 우리 애국 우파들의 그 광화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를 잘 보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깜짝 놀랐는지 그러고 나서 10월 8일 날 보니까 그런 말을 해요. 아예 이 적폐 중에 검찰부패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적폐 중에 큰 적폐 중에 하나가 언론 적폐다. 그래서 언론까지 개혁해야지 적폐는 완전히 소탕되는 거다라는 것이 10월 8일 날 이제까지 나와요. 우리 민족끼리에서 논평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북한은 대단히 이게 판세가 굉장히 밀리고 있다는 것에 직감하고 있어서 언론까지 세게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언론 적폐. 북한에는 근데 언론이 있긴 있나요? 없죠. 사실은 그 노동신문, 같이 보고 있는 노동신문 같은 것이 있고, 이거는 북한 주민도 보고 대외도 보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조선중앙통신이 가장 유명한 통신이죠. 근데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주민들은 안 봅니다. 못 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거는 대외적으로만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보고 외국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조선중앙통신은 대내용이기보다는 한국한테 무슨 메시지를 날리거나 미국에 메시지를 날리거나 할 때 조선중앙통신을 전용을 해서 많이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조선중앙통신을 좀 많이 좀 찾아봤어요. 예. 그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네. 제가 듣기로는 그 사용료를 대한민국에서 북한으로 낸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있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런 문제 가지고 언론 사용료나 그런 것들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북한에 준다,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예. 예, 참. 그런데 굳이 안 줘도 북한에서는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사실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걸 좀 줄 수 있는 그 채널도 돼 있지 않습니다. 금융 제재가 막혔기 때문에 돈 송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예, 어쨌든 언론개혁까지 얘기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언론개혁 목표라는 게 대한민국도 북한 같은 언론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 아주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 논조로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하라,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는 북한 핵은 평화적으로 사용을 우리 민족의 핵이다, 이런 이야기 하라고 떠드는 거겠죠, 사실은.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보면서 재미났던 게 뭐냐면, 가장 북한의 언론에서 우리 민족끼리하고 조선중앙통신 이런 데서 가장 열심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개혁 문제나 이 조국에 관한 이제 퇴진 문제, 구속 문제, 이런 것들에 열심히 나오고 있던 게 9월 30일 날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조선중앙통신이 거의 한 30개 정도 아이템을 쫙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날요, 우리 한국과 관련된 게 7개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 25%쯤 되네요. 러시아, 러시아, 중국,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남조선, 대한민국에 관한 지수만 7개가 나와서, 야, 이게 뭐가 이렇게 열심히 다루나? 그 7개 중에서 또 5개가 뭐냐면은, 이 적폐청산, 그 문제를 조국 두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왜 9월 30일 날 이렇게 열심히 얘네들이 떠드나, 좀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좀 맥락이 맞추나 좀 봤어요. 보니까 9월 16일 날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황교안 대표가 저기 삭발투쟁한 날이에요. 네. 20명 데리고. 그래서 사실은 황교안 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이 야당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결연하게 삭발투쟁을 하면서 조국과 문재인 퇴진 투쟁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전 국민들의 이제 지지가 호응이 있고 나니까 이제 깜짝 놀랐나 봐요. 이야. 그러니까는 노골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까놓고 막 공격을 이제 세게 하는 것들이 9월 30일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국 지켜야 된다. 그 자한당은 지금 쿠데타를 좀 모의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조속히 해야 된다. 쫙쫙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새벽에 나오고 9월 30일 또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지시한다라고. 이야. 뭔가 맥락이 맞지 않습니까? 참. 예, 지금 뭐, 제가 그냥 이걸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지령받았다 이런 말은 뭐, 감히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맥락이 그렇게 탁탁 이게 수순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틀 전에는 9월 28일 날 서초동 촛불 집회가 있었고요. 와.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수순 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걸 후원을 해주고, 칭찬하고, 후원하고, 새로운, 그 다음, 스텝 어디로 갈 거냐, 검찰개혁 더 세게 밀어붙여라 라고 쫙 이야기가 나오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 지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꽤 이게 뭐 잘 짜여진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뭐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쪽에서 지령을 받았을까요? 그것도 북쪽 매체를 보고 뭐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저도 뭐, 그냥 그 정도다 수순이, 이게 사회과학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반변화라, 코베리 하는 것 자체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단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동반변화 하느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저 사건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일단 이것이 원인과 결과에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보는 그 첫 번째 조건이 그건 거죠.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정보도 없고. 그러네요. 하지만 어쨌든 동반변화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게 더 무서운데요. 따로 지령을 받지 않았어도 알아서 움직인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같은 마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왜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국을 수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거 뭐 몇 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보면 반데 이 조국이란 자가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사실은 건전한 시민들이 봐도 안 맞는 그런 자리를 장관이라는 자, 법무부 장관, 국가의 통치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가장 질서를 지켜야 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히겠다는 사람이 지금 너무 뭐 저는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런 희한한 일들만 열심히, 몇백만 원 챙기는 것까지 열심히 챙겨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던, 장학금 챙기고 이랬던, 그런 자를 지금 세워서 참 도대체 이걸 왜 두둔하나, 그런 부분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관계에 있다.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일단, 국가 정체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고민해보는 사람으로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스트 중에 하나가 기둥이 하나가 뭐냐면은 조국을 통해서 이 헌법 개헌을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 그럼 거의 다 디자이너가 조국이었습니다. 그 디자인 속에 들어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것들,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 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세상 만들겠다는 이야기들, 뭐 등등의 사회주의 정책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정책이 헌법적인 테두리에 의해서 적용되는 게 맞다. 청문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이 헌법의 테두리 위에서 사회주의 정책을 쓰는 게 맞다. 그 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주의 정책은 100% 적용할 수 있다. 헌법을 바꾸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북한 쪽에서는 큰 점수를 쳐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예. 물론 사회주의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동의도 했고, 전향했냐 하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굳이 내가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예. 그 참 애매한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함이 생겼어요. 조국 정도 되는 부정부패, 북한에서는 용납이 되나요? 안 되죠. 사실은 북한에서 이제 부패가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게 이 부패구리가 굉장히 심하게 얽혀 있어요. 첫 번째 부패구리는 어디에 있느냐면 이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마당을 여는데 공식적인 종합시장이 있어요. 있는데 그 주변에 이 암시장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암시장은 그냥 와서 팔아요. 그 암시장에서 많이 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USB에 담은 우리 한류 드라마 팔고 우리 이 밥솥도 팔고 그 뭐 전자 가전제품까지 다 판다는 거예요. 그 들여다 습하고 있는 건 왜 모르겠어. 알죠. 알면서 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은 당 간부들한테 돈을 집어내야 돼요. 보위부 간부들한테 돈을 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돈 맛을 알고 나서부터 이 부패가 이제 생기고 나니까는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키지만 말고 해라. 나는 눈감아 줄 테니. 이게 전국에서 500개 이상의 장마당에서 그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수십만 명이 그걸 이제 부패고리가 첫 번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걸 또 상납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북한에서도 조국 정도 되면 어쨌든 가만히 두진 않겠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럼 그게 이제 정치 무속으로 가는 1번 케이스가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패에 관해서 공산주의에서, 공산당에서는 굉장히 엄하게 다릅니다. 부패로 걸리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시키게 될 때요. 총알 있잖아요. 총알값도 사형수가 직접 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 잔혹하게 처리를 할 정도로 하고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개 처형하고 하게 되는 것이 주로 공개 처형할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공화국에 이렇게 허를 맺혔다. 장성택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예. 예, 뭐 그것이 가장 잘 날아가는 적나라한 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예. 뭐 어쨌든 조만간 조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사법 처리가 됐든 또 법무장관직 수액이 됐든 뭔가 결정이 날 텐데 뭐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앞으로는? 열심히 이제 보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국을 통해서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조국을 통해서 헌법 개헌도 추진해야 되겠고, 조국을 통해서 정치 개혁도 해야 될 거고, 뭐 조국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선수로 뭐 취급해서 열심히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0월 3일, 10월 9일 수백만의 인파가 광화문에 모였던 것은 단순히 조국이 미워서는 아닐 겁니다.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들이 두려워서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로 뭉쳤을 겁니다. 왜 북한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본인들의 매체들을 다 총동원시켰을까요?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할 때마다 왜 북한이 거드는지 그 부분도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인배 TV 들어가시면요. 보다 자세한 내용들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가서 시청 바라고요. 신의 한 수도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이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